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집 61페이지부터 이제 시작되는 부분인데요. 판결의 파급 효과, 즉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크게는 이제 네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, 개념상의 차이점하고 그 다음에 위장 남용 가능성에 대한 절차 점검, 이런 것들이 부재한 것, 세 번째 사회보장제도에 큰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것, 네 번째 가족제도, 특히 이제 향후 출생할 자녀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까지 네 가지 크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, 동성결합과 이 사실혼의 이제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는가?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같은 취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것은 법률의 규정이 없는데도 그렇게 이제 그냥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, 이걸 가지고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. 법철학자 존 피닉스는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서 이미 비혼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적인 관계는 부도덕함을 적시한 바가 있습니다. 사실로는 원래 혼인 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존중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상속법에서는 존중하지 않지만 부부 공동 생활의 어떤 경제적인 관계들은 존중해 준다는 측면에서 친족 관계도 잘 형성이 다 안 되고 있지만 뭐 일상가사 대리나 뭐 이런 이제 기초적인 그 부분에서 부부 이제 공동 재산제 이런 데에서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동성결합은 이제 64페이지인가요? 거기 보시면은 이제 비슷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두 개를 경제적, 정서적 공동생활체라고 해서 그걸 같다고 봤다는 점에서는 뭐 사촌, 육촌, 이제 근친혼 관계, 그러니까 혼인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죠. 그런데도 같이 살고 있는 거하고 이게 같은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. 실제로 국민연금에 관련해서 대법원이 판시한 것을 보면 이 밑줄 그은 것을 보시면은 그 근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혼인 신고가 불가능해가지고 이제 사실혼이라고 이제 인정될 수 없는 그런 관계다라고 해서 이것은 혼인 불가능한 관계고 민법상의 혼인법 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관계여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. 사실 그렇지만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혼인을 할 수 없는 남성과 남성 간의 어떤 결합 관계를 혼인법 질서에 사실 본질적으로 반하는데도 인정을 하는 어떤 착오적인 그러니까 모순적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위장 남용에 대한 절차 부분인데, 이 판결에 대해서는 동성 결합이라고 얘기하면서 둘이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, 물론 인후보증서라는 것을 이제 제출하지만 그 인후보증서는 결혼식 비용만 사실 결혼식 뭐 했다고 이제 하면은 사진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속아 넘어갈 수도 있고, 인후보증서라고 해서 서로 짜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, 아니면 처음에는 둘이 진짜 결혼의 생각이, 결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같이 살 생각이 있어서 했지만 둘이 다퉈가지고 마지못해 그냥 같이 하고 각자의 생활을 하는 룸메이트 삶을 살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,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어떤 견제 장치도 없습니다. 실제로 사실혼은 두 관계에 대해서, 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확인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지만, 동성 결합이라는 것은 대법원이나 어떤 법원에서도 그 확인 판결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법적 어떤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아닌데, 그것을 그냥 이제 인정을 같다고 이제 인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. 이제 잘못, 물론 이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뭐 사기죄나 뭐 이렇게 서로 속이면은 처벌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절차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형태에서 이것을 같이 본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에 관련된 부분인데, 사회보장제도는 이제 이제 앞에서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상 손실을 그냥 대충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. 이 사건에서는 1년에 14만 원 정도, 14에서 15만 원, 한 달에 12,000원은 조금 넘는 그 액수 때문에 이제 문제가, 사실 액수라기보다 그거를 해주려고 이제 해달라고 이제 하는 판결을 얻고자 했던 그런 취지인데,
제가 동성애자를 전체적으로 국민의 0.3%라고 그냥 추정을 했는데 예전에 그 논문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. 0.3%가 아니고 좀 낮아서 0.2%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둘이 같이 사는 경우면 이제 커플이니까 0.1%고 거기에 현재 젊은 사람들 취업률이 70%로 보니까 실업률을 하면 이제 그러니까 30%로 해서 0.1%에다 실업률 30% 곱해가지고 이제 그 전체 건강보험료 액수에다가 그냥 곱해봤거든요. 그랬더니 93억에서 100억, 103억 정도로 이제 계산이 되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14만 원에다가 곱하기를 우리나라 인구 대비로 해서 5천만 명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0.1%에다가 0.1%에다가 실업률 30% 해가지고 이제 했던 거에 계산을 하면은 한 50억 원 정도. 그래서 대충 10억 원은 최소한 넘는 형태의 이런 그 손실을 야기하는 재정 손실이죠. 그걸 야기하는 것이다. 많으면은 100억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.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가족 관계에서 동성결합 사실혼에 준하는 혜택을 부과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. 이제 그 표 1이라고 6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프랑스에서는 입법으로 국회 입법으로 사실혼을 이제 아니죠. 사실혼은 원래 있었고 죄송한데 그 동성결합을 이제 인정을 했던 건데 사실 동성결합을 인정하려고 했던 프랑스의 박스라고 하는 그 입법이 이성 간의 그 혼인을 대체하는 형태로 활용이 되면서 출생아 수가 늘어났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2010년도에 실제로 늘어난 거는 옆에 보시죠. 80만 명.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줄어가지고 2022년에는 68만 명으로 줄고 그 다음 페이지에 70페이지의 표를 보시면은 그냥 이제 출생아가 지금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어디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 몇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 TV에서 보면은 어제도 웬 총장님이 와서 사실혼제도 아니 무슨 동성혼이나 뭐 혼인제도 동거혼을 도입하자 이런 소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오른쪽에 또 보시면 보조생식술이라고 해서 이제 동거하는 남성은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은 낳으려고 하면은 이제 여성이 필요하니까 대리모를 해달라고 할 것이고 여성끼리 하면은 정자기증을 해달라고 할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거 해주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들은 72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그 부모에 비해서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사법부가 입법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이제 앞에서 많이 언급하셔서 이제 국민들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. 그다음에 이제 결론으로는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런 어떤 동거혼제도 즉 혼인을 대체할 수 있는 동반자 제도들이 발생했을 때 75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혼인 외의 사람들이 이제 증가하지만 이 출산율 증가로는 결국은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. 왜냐하면 원래 이제 같이 혼인에 비해서 안정성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쉽게 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자녀에 대한 배려들이 부족해서 40%가 이제 자녀를 무자녀층이 이제 형성된다고 합니다. 근데 아무튼 대법원에서는 이런 형태의 어떤 판결을 할 때 차 세대에 대한 어떤 고려를 하지 않고 당사자 중심으로 하면서 이렇게 둘이 사실혼과 이제 동성 결합은 같은 것이다라는 식의 어떤 판결을 한 바 있는데 이것은 후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로서 규탄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